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맵거나 짱국물을 먹고 난리난 입안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따뜻한 물을 호로록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수 벌컥벌컥 먹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 배우겠습니다. 내일은 민천재입니다. 자, 오늘도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딱 좋은 이야기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카페나 회사 비품실에서 커피나 물을 마시다가 할 말이 없거나 어색할 때 근데 왜 우리나라만 얼죽한지 알아요? 라는 이 한마디로 사용할 수 있는 스몰 토크용 썰을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페에서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게 뭘까요? 아마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저는 얼죽합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들을 보면 다들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문화잖아요. 일본, 중국만 봐도 차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심지어 유럽 쪽도 따뜻한 커피를 마시죠. 이탈리아 같은 곳을 가면 한여름에도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커피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나요. 제가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했다가 그게 뭐냐라는 식의 반응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물론 뭐 10년 전이라서 지금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여튼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얼죽아인데 다른 나라는 왜 따뜻하게 마실까? 입니다. Let's go! 일단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안전, 지리적 차이, 식문화 차이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안전입니다. 옛날에는 물이 정말 위험했어요. 수인성 질병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모여 도시가 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물이 오염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정수나 하수 시설이 좋지 못하니까 아니 뭐 좋지 못한 수준을 넘어서서 거의 뭐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니까 강이나 냇가에서 물을 퍼마시면 그대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물 위생에 대한 개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800년대 중반 이후에나 돼서 물 위생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전까지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물이 흐르고 맑으면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아주 강력해서 강물이나 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살아남았느냐? 아닙니다. 해결책을 생각해낸 거죠. 바로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음료 문화는 사실상 뭐 맛있게 먹겠다, 취향 뭐 그런 게 아니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먹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뜨거운 음료만 마시면 맛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잎 하나 넣어보자 해서 넣었더니까 어머나 향기롭네. 그렇게 동양권에서 차 문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끓인 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예요.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는 물 대신 맥주를 마셨습니다. 맥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물을 끓이니까 살균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럼 다들 취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은 1도에서 2도 정도 되는 저도수의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이들도 맥주를 마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맥주는 지금처럼 먹고 죽자, 음주가무, 와! 뭐 이런 주류가 아니고 살기 위해서 마셨던 음료인 겁니다. 물을 대신했던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땅의 모양이 물맛을 바꿨고 물맛이 음료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따뜻한 음료 문화를 가진 국가들은 뭐 문화도 인종도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바로 평지가 많고 문명이 큰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왜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데 영향을 줬느냐? 평지가 많다라는 것은 유속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하죠. 유속이 느리다는 것은 물이 비교적 오래 머무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속이 느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수질은 점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문명으로 인해서 더러워진 수질, 대표적으로 인도의 겐지스 강이 예가 될 수 있겠죠. 거기에 유럽은 또 다른 형태로 수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유럽 쪽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물이 뿌예요. 물론 이 석회수가 몸에 안 좋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WHO에서 석회수는 몸에 해롭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반대로 부족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채워준다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물을 그대로 먹지 않고 끓여 먹었느냐? 일단 석회수가 맛이 없다고요. 물론 입맛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맛이 좀 텁텁하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저도 먹어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일반 가정에서 먹는 물은 초반에만 좀 먹어보고 나중에는 그냥 생수 사 먹었던 기억이 좀 있어요. 여튼 맛이 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뭘 타서 먹은 겁니다. 그게 차나 커피, 스프, 맥주 형태로 발달을 한 거고요. 거기에 생활 문화 자체가 아주 개판이라서 물 자체가 더러워서이기도 합니다. 중세 유럽의 도시 구조를 보면 강 옆에 바로 도시가 붙어 있잖아요. 그나마 중국의 강들은 범람을 좀 자주 해서 도시들이 좀 떨어져 있는 편이긴 한데 유럽은 바로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나 오물들을 그냥 강으로 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은 오염됐고 그 물을 마시고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물은 안전하지 않다
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을 끓여 먹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토사물이 많은 중국이나 석회가 섞인 물을 써야 하는 유럽이나 둘 다 끓인다고 해서 불순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셨느냐? 일단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만히 둬요. 그러면 불순물들이 밑으로 깔아앉죠. 그 위에 생긴 맑은 물을 떠서 썼던 겁니다. 그 물을 끓여 먹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우리나라는 비교적 물이 깨끗했습니다. 일단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죠. 와우, 대단하네요. 강이 짧고 경사가 큽니다. 유속이 빠르죠. 물이 고일 틈이 없어요. 비가 떨어지면 바로바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산이 자연 여과 장치가 되어준 겁니다. 어머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집안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석회질이 섞이거나 흙이 섞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물이 깨끗하고 맑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끓여 먹는다라는 것보다는 물을 떠뒀다가 이 불순물이 깔아앉으면 그냥 바로 그 물 위에 떠서 먹고 썼던 겁니다. 바로 요 차이가 음료 문화의 차이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우리나라가 자연에서 주는 자원이 좀 없다, 당군 할아버지 왜 여기다 털을 잡으셨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수질 관련해서는 아주 뭐 그냥 축복받은 곳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식문화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국찌개, 탕, 전골 같은 짜고 뜨거운 국물류의 식사류가 많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맵거나 짠 국물을 먹고 난리난 입안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따뜻한 물을 호로록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냉수 벌컥벌컥 먹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냉수잖아요. 식사류 자체에 뜨거운 국물류의 음식이 많다 보니까 입가심을 하기 위해서는 상큼한 느낌을 주는 냉수가 좋았던 거예요. 여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다르냐? 일단 서양식은 육류와 지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죠. 버터에 고기를 굽는다거나 치즈나 크림에 빵을 곁들여 먹는 형태가 많죠. 또 중국은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음식이 많죠. 한마디로 대부분 기름진 음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료를 차갑게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따뜻한 차가 기름진 입안을 정리하고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너스 트랙으로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사람들의 빨리빨리 문화가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빨리 먹어야 돼요. 벌컥벌컥. 호로록은 성미 안 차.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파가 정말 많은데 왜 다른 나라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뭐 안전과 질이 식문화 차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튼 커피 마시다가 왜 우리나라만 얼죽어인지 알아요? 스몰토크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썰은 썰대로, 팩트는 팩트대로 재밌게 보셨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어디 가서 아는 척하기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빠잉.